4월 27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성주 구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에 미군이 부지를 넘겨받은 지 6일 만에 어제 새벽에 사드 장비들이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발사대는 한 두어 개만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언론의 호들갑이 굉장했습니다. 어제 네이버에 올라온 주요 검색어 내용이 예상 깬 심야 사드 반입, 환경 오염 논란, 반대 무시, 중국 성주 골프장 사드 배치에 한미 철거해라, 또 원통에서 눈물만 사드 반대 할머니 절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야당의 후보들, 문재인 후보는 기자들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무리하게 감행할 일이 아니다. 마지막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서 사드 배치를 북핵 폐기를 위한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밑에 있는 공보단장은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며 차기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될 수 있도록 사드 배치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를 중단하기 어려우니 이 논란이 일단락된 수순으로 간다는 것은 나쁘지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사드 배치를 없었던 일로 다시 되물리고 장비를 끌어내라 하는 것은 한미관계의 파탄을 의미하고 국민의 60%에 가까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국민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가 손에 피해 안 묻히고 우리가 집권하기 전에 갖다 놓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속으로는 환영을 하고 겉으로는 화를 내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배치가 강행된 상황에서 다시 빼라는 식의 강경 토론은 하기 어렵다. 토론회 등에서 집권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거냐 이래 물으면 외교적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대응하겠다. 자, 이것이 문재인 측의 지금 이 마음속의 계산입니다. 안철수 측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생략한 것에 문제가 있고 주민들과 충돌이 있었다는데 우려된다. 그놈의 환경영향평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에 대형 건물을 짓고 또 대형 시설을 갖다가 만들 때 거기에 교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온갖 이 평가가 들어가는데요. 그 모든 평가들이 뒷돈과 뇌물로, 커넥션으로 대충해서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대한민국의 법대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하는 건축물이 몇 개 된다고 보십니까?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이걸 핑계 삼아서 인허가권을 쥐고 뜯어먹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산의 LCT 한번 보세요. 그 바닷가 앞에 수십 층 높이의 100층 가까운 건물을 올리면서 이 쭉 해운대 바닷가에 연결되어 오던 소나무 숲을 끊어먹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허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건축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자, 그런데 사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무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안 후보는 사드 배치는 한미 간의 합의에 따라 이행돼야 된다, 이래 말을 하고, 김성식 전략본부장도 최근 반대 당론도 사실상 변경했고 안철수 후보는 일갈되게 사드 찬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 후보 측도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
찬성, 반대가 진보, 보수, 진영 각자를 집결시켜서 자기들로서는 부담이 됐는데 대선 막판에 미국이 갖다 놓으니까 이제 이 이슈가 일단락 돼버려서 고민을 갖다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사드 배치 인정할 수 없고 원천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환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제 성주에 배치된 날 황교안 권한대행은 롯데타워에 안전점검차 갔다 왔는데 롯데가 이 사드 배치를 부지를 제공하고 여러가지 보복을 당하고 있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롯데가 기업을 하는 행태나 정경유착을 하는 행태 등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번에 롯데가 어려운 결정을 했고 결과론적으로는 총대를 매줬다라는 부분에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포탈들이 달고 있는 뉴스 기사 제목을 소개했습니다. 수많은 사드 배치 기사 중에서 일부 사람들의 일부 형태만을 보도하면서 이걸 과대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이 포탈들 행태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제 제가 TV 토론에 가서 동성연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입학하거나 취업하거나 군에 가거나 이런 부분에서 도대체 동성연애자들에게 동성연애를 하는지 밝혀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밝히고 나면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느냐? 동성연애자들이 지금 백주대낮에 퍼레이드도 하고 페스티벌도 하는 게 허용되는 나라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만요. 자, 그 밝히지 못하는 사회 풍토가 바로 차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야 당신들 개인에 관한 문제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동성연애를 하라 했습니까? 성적 취향 존중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성적 취향을 다 떠버리고 다닙니까? 모든 사람이 성적 취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동성연애자들만 성적 취향을 떠벌리고 싶습니까? 그걸 카밍아웃하면 네? 불이익을 받을까 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 문제에 관해서 여러가지 형태의 온갖 형태의 잡다함들, 비도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겠지만은 굳이 그걸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요, 정말로 저는 왜곡돼도 너무 왜곡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가요, 북한이 도발을 안 했는데 한국하고 북한이 잘 지내고 평화스럽게 통일을 하고 가고 있고 서로 간에 교류하고 지원도 하고 협력도 하는데 미국이 끼어들어서 너 둘은 싸우라고 하면서 사드를 배치했습니까? 북한이 실컷 돈 받고 개성공단 받고 뒷돈 4억 5천만 원 불 받고 겉으로 뭐 어떻게 대화 협력할 것처럼 하면서 김대중 정부 때 그러고는 월드컵 3, 4위전 하는 날 한국에 군함을 격침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뿐입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수도 없이 남북 간에 뭘 해보겠다고, 그건 저는 이명박이 틀려먹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스를 연결하니 철도를 연결하니 도로를 연결하니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니까 천안함을 격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것도 모르고 또 통일대박 운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서 통진당을 해산시켰습니다. 자, 역대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이고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저 집단은 우리가 자신들의 생존을 방해해서, 미국이 방해해서 저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90년대 소련이 동구권이 무너지고 난 뒤부터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거기서 자신들이라면 김씨 왕가의 생존을 위해서 핵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도를 해왔고,
그것이 90년대 때는 클린턴 때 북한 폭격 위기까지 갔는데 차라리 그때 하고 말 것이지, 멍청한 한국에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하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요, 제 말을 미제의 앞잡이, 예? 수구 꼴통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서로 DNA가 다르다라는 부분, 설득을 통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한국 국민의 40%는 이 부분에서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요, 미국이 철수해버리고 잘됐다, 문재인 집권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진보인 척 지식인인 척 하는 위선자들, 이 위선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북한하고 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대가를 전 국민이 뼈저리게 한번 치러야 이 나라는 사고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겠지만은, 보트 피플이 돼야 된다면 보트 피플이 한번 되어볼 필요도 있다.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 말이 듣기 싫은 분들은요, 제 한번 쭉 방송을 2년 동안 들어온 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과도하게 꼴통 노릇을 하는 부분을 봤습니까? 저 경제에요, 지금도 좌파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안보좌파, 어떤 사람들은 원래 저 자식은 빨갱이였다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재벌의 횡포, 특정 대기업의 횡포, 정경유착, 거기에서 비롯된 부패 척결, 그리고 한국의 국회, 언론, 상류사회, 법조계가 전부 그런 어떤 자본에 포획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저는 좌파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주거 문제라든지 각종 일자리 문제, 입시 문제 등 사회개혁 문제에서 철저한 사회개혁을 지향하는 쪽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와 보수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제 바뀐 세상에 적응을 보수 수구 꼴통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좌파처럼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산업과 일자리, 이런 흐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데, 기존의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60년대, 70년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생각을 바꿔야 의미 있는 득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안보 문제만 보수고 나머지는 수구입니다. 한쪽에서는 진보라고 하면서 안보 문제에서는 이거는 친북, 종북에 가깝습니다. 끊임없이 북한 편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태도. 자, 이건 답이 없습니다. 고작 미국의 미사일 방어 장비 하나 들어온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에 B-1B 같은 전략 폭격기가 앉는다고 한국에 허가를 받습니까? 미국의 핵잠수함이 부산에 들어온다고 허가를 받습니까? 캘빈슨호가 동해 바다에 들어온다고 허가를 받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장비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기도 합니다. 다만 사드는 전 세계 5개밖에 없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또 미국이 한미 상호 바이오니 조약이나 소파 규정에 의해서 통보만 하고 들고 올 수 있는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 장비에 불과한데, 이 하나를 놓고 대선의 최고 쟁점이 되고, 이것 때문에 안보 쟁점만 남아있고 경제 복지 쟁점은
대선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들이 전부 한마디로 반대하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라고, 사드 피해를 보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라고, 성주 국민조차도 이제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수백 명의 성주 국민들 입장에 서서 사드 반대를 마치 성주의 대세인 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혐오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전국에 원전이 배치되어 있는 기장, 부산 기장 일대, 또 울산, 포항, 경주 일대는 주민들이 벌써 들어누워서 원전 중단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제 고향이었던 삼천포 등 전국 곳곳에는 벌써 들어누워서 화력발전소를 중단시켰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곳곳의 군시설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고 오염이 되는 지역도 있고 청와대 근처 앞에는 높이 건물을 올리지도 못합니다. 자, 왜 사드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삼성전자 반도체 만드는 근로자들의 일정한 비율로 백혈병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화학물질에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에서 비롯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 공장 주변에 있는 수원의 주민들은 사드 배치보다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지금 백혈병 환자들이 속출되고 있는데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자,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온갖 소란을 떨고 있고 중국은 여기에 편성해서 공갈 협박을 하고 있고 어제도 한마디 했습니다. 당선이 유력하다는 후보가 고작 사드 배치를 놓고 주권 운운하는 발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사드 장비 운용하는데 따라오는 미군 병력은 100명이고 최고 책임자는 대입니다. 자, 이 모든 부분이 북한의 핵도발과 ICBM 미사일 발사 등에서 비롯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미국을 향해서 쏘는 거지 한국을 향해 쏘지 않는다는 그 맹목적인 믿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을 향한 것이다. 북한이 우리하고 싸웠지. 지금 휴전 이후에 미군이 전사한 것은 아마 도끼나무 만행 때 8.18 처음이었을 거고 그 이후에는 없었을 겁니다. 뭐 미국의 이 정찰기를 격추시켰거나 미국의 포획을로 이 정찰선을 북한이 납포했거나 이런 문제는 미군이 정찰을 하는 과정에서 탐지되었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군이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다. 북한이 이렇게 우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 부분을 참고 넘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북한이 가만히 있는 미국을 한 번이라도 때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이 직접적으로 도발해서 죽인 사람들은 한국 군인이고 한국 국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이 한국을 향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여기 끼어들어서 우리 땅을 제공하느냐. 자, 얼마 전에 북한이 해발 1000m로 쏴서 수직으로 쏴서 1000km 밖에 수직으로 낙하시켜서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부분은 거리가 문제가 아닌 미사일의 고도와 낙하 속도의 문제로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드를 가지고 이게 요격이 될지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라도 갖다 놔야 되고 여기에서 더 나은 기술이 있다면 더 나은 기술을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미국과 러시아가 소련이 냉전을 벌일 때 수십 년 동안에 한 번도 쓸 일도 없는 핵무기와 온갖 첨단 장비들을 개발했습니다. 스타워즈라고 해서 우주에서 미국을 향해서 날아가는 소련 미사일을 레이저로 격추시키는
실험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게 하나라도 쓰였습니까? 어찌하여 저 위에 있는 인간은 틈만 나면 한마디로 무력으로 협박을 해서 자신이 모든 협상에서 우위에 서고 또 그게 안 되면 다시 무력 도발을 하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이 집단들은 위에 있는 저 깡패를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하고 그 깡패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해석을 하려고 하는가. 저는 정말로 이 나라의 국민들 절반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잘 됐습니다. 한번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면서 그 대가를 한번 책임을 지고 다 겪고 나중에 감당이 불가능한 상태까지도 다 한번 겪어보면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망하지 않았다면 누구 때문인지 기록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설득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제가 방송을 1000번, 10,000번, 억만 번을 해도 설득이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의 허약한 보수로 집권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는 겪어보고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사드를 둘러싼 호들갑과 정말 행태들 역겹습니다.